길에서 만난 6 의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게으름뱅이 아들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이놈아, 남들은 비탈밭에 좁쌀이라도 심는데 넌 날마다 뭐 하는 게냐? 어머니는 참다 아들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좁쌀 한 말만 주세요. 어머니는 당장 좁쌀 한 말을 내주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다. 너도 이제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 보거라. 아들은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곧장 좁쌀 한 말을 가지고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밭 한가운데에 큰 구덩이를 파더니 좁쌀 한 말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지 않겠어요? 집에 와서는 좁쌀 한 말을 다 심고 왔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남들은 김 매느라고 야단인데 넌 통 김 맬 생각도 안 하는구나. 아들은 또 마지못해 일어나 밭으로 갔어요. 조 싹이 심은 그대로 밭 한가운데 마구 뒤엉켜 나 있었어요. 아들은 달랑 한 포기의 싹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오줌을 가득 갖다 부었지요. 거름이 좋았는지 조 한 포기는 아주 잘 자랐어요.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남들은 조를 베어 방아를 찢고 난린데 넌 왜 잠자코 있는 거냐? 이제 벨 거예요. 어머니, 도끼 하나만 얻어다 주세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지만 도끼를 빌려다 주었어요. 도끼를 들고 조밭으로 간 아들은 밭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나무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 그 나무에 수도 없이 주렁주렁 달린 게 다 조 이삭이었어요. 아들은 도끼로 조 나무를 쿵쿵 찍어 넘겨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지만 게으름뱅이 아들은 힘이 장사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조나무를 마당에 쾅 하고 내다 꽂았어요. 그러자 조 이삭이 땅바닥에 와르르 떨어졌지요. 그걸 모두 쓸어 모으니 놀랍게도 조가 1000석이나 되지 뭐겠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아들을 천석이라고 불렀어요. 천석이는 좁쌀 1000석을 광에 차곡차곡 넣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세상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천석이는 집을 나와 터벅터벅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큰 바위를 한 손으로 떼굴떼굴 굴리는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요. 야, 넌 왜 그 무거운 바위를 굴리니? 남이야 그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난 그냥 너랑 동무가 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넌 어디로 가는 길이니? 나 가고 싶은 데로 간다. 그래? 그럼 우리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니자. 좋아, 나도 혼자 다니기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됐네. 그럼 우리 팔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형하기로 할까? 그거 좋지. 팔씨름은 천석이가 이겼어요. 그리고 바위를 잘 굴리는 아이는 바위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천석이와 바위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루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치 폭풍을 만난 것처럼 마구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두 아이가 불이 나게 가보니 웬 아이가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콧김이 어찌나 센지 그 큰 느티나무가 이리 쓸리고 저리 쏠리고 야, 그만 일어나봐. 나무가 뿌리채 다 뽑히겠다. 누구야? 남이야 자든 말든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아니, 우린 너랑 동무가 되고 싶을 뿐이야. 넌 어디로 가는 길이니? 나 가고 싶은 데로 간다. 그래? 그럼 우리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다니자. 이번에도 팔씨름을 했더니 천석이와 바위손이가 이겼어요. 콧김이 센 아이는
콧김손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같이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밭에서 큰 황소를 부리며 쟁기질을 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이랴 이랴. 그런데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자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랴 이놈의 소 빨리 가지 못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황소는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이하고도 팔씨름을 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목소리가 큰 아이는 소리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넷이 길을 가다 보니 장작을 패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장작을 어찌나 잘 패는지 도끼를 들고 퍽 내리 찍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한 번에 쩍쩍 갈라졌어요. 힘 좀 쓰는 아이를 또 만났으니 팔씨름을 안 해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장작을 잘 패는 아이와도 의형제를 맺고 장작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5 아이가 어느 강가에 이르자 이번에는 배를 만들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뚝딱하고 망치질을 한 번 하면 배 한 척이 나오고 뚝딱뚝딱 망치질을 2번 하면 배 2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이렇게 해서 힘이 장사인 6명의 제주꾼이 모여 의형제가 되었어요. 이제 서로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는걸? 그래,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지. 하하하. 6 의형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6 의형제는 산속 조그만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요. 마침 빈집이기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어요. 웬 놈들이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왔지? 거참 배도 고픈데 잘됐네. 저놈들을 잡아먹자. 6 의형제가 내다보니 글쎄 호랑이 6마리가 입맛을 다시고 있지 뭐예요. 곧 6 의형제와 호랑이 6마리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천석이는 달려드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매다꽂고 바위손이는 호랑이를 잡아 떼굴떼굴 굴리고 콧김손이는 콧김으로 호랑이를 날려버리고 소리손이는 호랑이를 귀에다 대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장작손이는 번개같이 장작을 패 던졌어요. 그러자 천하의 호랑이들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호랑이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싸울 게 아니라 장작 쌓기 시합을 하자. 6 의형제는 그것도 재미있겠다 싶어 그러자고 했지요. 장작을 빨리 그리고 높이 쌓는 쪽이 이기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제일 먼저 소리손이가 나서서 산에다 대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산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나무가 저절로 쓰러졌어요. 다음에는 바위손이가 나무를 통째로 떼굴떼굴 굴려오고 장작손이가 번개처럼 장작을 패주면 천석이가 휙휙 던져서 쌓았지요. 그러더니 장작더미가 순식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갔어요. 6 의형제는 그 위에 올라앉아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자, 어떠냐? 이래도 또 덤빌 테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들은 비겁하게 장작더미에 불을 지른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콧김손이가 불을 끄려고 콧김을 쌩쌩 불자 불은 더 활활 터올랐어요. 이걸 어쩌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네. 뭐 좋은 수가 없을까? 바로 그때 뚝딱손이가 재빨리 물병 하나를 꺼내 던졌어요. 그러자 물병에서 물이 끝도 없이 콸콸 쏟아져 나와 불을 꺼뜨리고 장작더미 위쪽까지 차올랐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물이 6 형제들의 발목까지 차오를 때쯤 뚝딱손이가 뚝딱하고 배 한 척을 만들었어요. 배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온 6 의형제는 지금까지도 세상 구경을 하며 신나는 모험을 즐기고 있답니다.